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쪽수를 믿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지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지요. 또한 변호사들과 정치권 또 우리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킨 더불어공산당, 이 민주당에 대해 이제 우리가 김정숙 특검, 김혜경 특검도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정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옷값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김정숙 국고손실 4억에 담보 없이 거액 거래, 김정숙의 이상한 채무 11억 원 터졌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김경률 이 전 회계사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정숙 4억 예비비 해외여행의 사용, 이정배 서울시 위원 국민의힘 소속 검찰에 고발, 김건희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도 특검해야.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이후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위원 이정배 위원은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얼마 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정배 위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배 위원은 김정숙이가 2018년 10월께 인도 측에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라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위협까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위력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위기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김정숙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 있다라며, 김정숙이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대 순방 기록을 세웠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각 SNS와 또한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정숙 4억 원이 터졌으며 그 4억 원의 영수증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네티즌들이 김정숙 여사를 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담보 없이 거액 거래, 빌려줬다. 김정숙 11억 원, 채무 이상하다. 김경률이 고발한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나왔던 소식이죠.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맞춤복 최저가 수준인 150만 원을 적용해
계산을 하면 총 옷값은 1억 9,050만 원이고 상급 디자이너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 원씩 계산하면 총 3억 9,900만 원으로 그리 검소한 액수는 아닙니다.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진성준 대변인, 옷값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비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한 기록이 있든가 출금한 기록이 있든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6년 10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 지냈음.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새 옷 총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산으로 옷값을 냈다면 공금 횡령이고 다른 이가 옷값을 냈다면 뇌물을 받은 것. 1만 원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민주당 유성화 부대변인, 이후 김정숙 담당 제2부속 비서관, 춘추관장 지냄. 말한 사람 이름만 가리면 아마 국민 대다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근에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 옷값 논란 부풀리기가 부메랑이 되어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기는커녕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재인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위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게 이 논란의 표면적 시작입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2019년 3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납세자 연맹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그리고 외국 정부, 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스스로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이외의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 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상식을 거슬러서 항소했습니다. 2017년 5월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치약, 칫솔도 사비로 계산하겠다라며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을 손봐 투명한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법원 결정까지 묵살한 것입니다. 이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향후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봉인되는 만큼 국민이 특활비 내역이나 김정숙의 위상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위력을 더 키워 법정 공방은 청와대의 거부로 허무하게 끝났지만 장외 공방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친문재인 인사들은 과도한 정치 공방이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줄곧 같은 내용으로 공격한 원죄를 고려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스스로 이를 부풀린 측면도 큽니다. 청와대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대놓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김어준의 TBS 뉴스 공장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출연해서 한 말이 딱 그렇습니다. 김어준, 집적 의류나 장신구들을 사비로 구매한다고 지금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탁현민,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김어준,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탁현민, 맞습니다. 사비라는 건 카드로 구매했다는 이야기죠.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살 때 모두 사비로 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는 주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한 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누비장 명인과 수재와 장인 모두 김정숙 여사 일행에게 5만 원권 현금을 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한 탓입니다. 김정숙이를 수행하며 현찰을 건네니가 1만 원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 심정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던 유성화 전 춘추관장이라는 사실은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2009년 사들인 경남 양산 매곡돈 사조 의혹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당시에 26억 2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다? 김정숙의 충격적인 11억 원. 문재인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 내역도 미심쩍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신사조와 관련한 돈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당시에 건축 중이었던 이 집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공동 소유라 서류상으로는 2021년에 들어간 22억 원의 건축비를 나누어 각각 11억 원씩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가 11억 원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신사조 건축비 관련이고 이자까지 더해 이미 갚았다면서 그 사인이 이회 관계자가 아니라며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사조와 신사조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담보 등을 제공한 흔적이 없습니다.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무담보, 무직자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말입니다. 라며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충격적인 거래, 김정숙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김경률 회계사가 당시에 왜 작심하고 이렇게 되팔았으며 이런 거래의 핵심이 무엇인지 당시 2022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